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 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온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썸네일을 보니까 60만원? 엄청 비싸죠. 대체 이 금액을 내고 왜 하신 거예요? 홍보 영상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협찬을 받아서 홍보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찍는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이 돈 내고 한 거 보니까 엄청 돈 많은가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돈 내고 제가 이 금액으로 하기에는 저도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 회사에는 이렇게 상담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대기업들에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에 근무하면 단점들도 있지만 복지 혜택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자랑하는 거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정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은 상담센터 한번 가볼까 말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곳에 가면 정말 값어치가 있는지,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좀 더 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지, 내가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후기를 통해서 뭔가 활용할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갈지 말지 고민했다면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60만 원이라는 건 1시간인가? 그건 아니고요. 5회 프로그램 5시간에 6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5번 정도는 진행을 해야 이제 고민되는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회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듣기는 했는데 정신과인 줄 알고 정신과 병원에 다녀오면 뭔가 이력이 남는다더라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갈 마음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병원에 정신과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담센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온 거는 좀 금액이 있는 편이었지만 집단 상담이라든지 상담의 종류들도 다양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꼭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심리상담센터를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가면은 어떤 걸 상담해 주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상담하고 싶은 그 어떤 분야든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은 아닌데 그쪽에 대해서 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상담 기법들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면서 아무래도 상담하는 노하우들이 생기셨다 보니까 일반 그냥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거랑은 좀 다른 반응, 다른 상황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부터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상담 받아볼까 말까 고민이셨다면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 일상의 대화들과 친구들과의 대화와 정말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약점으로 잡히겠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상해 보이겠지? 내가 이렇게 걱정인 부분, 내 부모님에 대한 부분, 뭐 내가 폭행을 당했던 부분, 뭐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 부분을 드러내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내가 무언가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이 이용하려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런 생각들을 모두에게 다 오픈하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뭐 배우자 이 정도한테만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다르니까 이 말 괜히 했네? 그 말을 하고 났더니 신경 쓰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 상담을 받으러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처든 어떤 고민거리든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게 직업의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상담 과정에서 얘기한 내용은 100%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돼서 오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나의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상담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정리되는 기분이고 좀 내려놓는 것도 생기고, 맞아, 내가 이런 원인들이 있지, 이런 어릴 때의 경험들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이런 것들이 좀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또 조언들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상담을 받게 되면 계속 끄집어내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정말 내 안에 있던
그런 속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다. 그런 점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뭐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법을 제시해주고 정답을 알려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상 그 상담을 하러 간 제가 얘기하는 게 거의 뭐 70%, 80%그 정도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사께서 의견도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이에서 그런 대화를 했다면 그 상대방의 반응은 아무리 배려를 해준다고 해도 본인의 의견, 본인의 개인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상담사께서는 물론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시지만 당신의 지금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힘든 거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이론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점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책을 한번 봐라, 이런 조언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그 돈 내기에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대다수일 거예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학교에 다들 상담 선생님 있죠. 그런 분들이 다들 나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 찾아가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정말 고민되는 얘기를 상담 선생님하고 좀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똑같은 얘기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면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서 보는 관점이 비슷비슷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관점이야 다르지만 좀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 좀 더 나의 이런 상황을 과거에 겪어보고 반성도 해보고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어땠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는 건 정말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물론 그들은 꼰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꼰대의 얘기 중에도 분명 얻어갈 게 있을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여러 상황이 바뀌어서 어른들의 말이 정답이다, 그건 절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내 이 나이 때의 이런 고민은 지나보니 어떤 거다, 이런 조언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끼리 싸우고 선생님과 갈등이 있고 뭐 학교에서 갈등이 있고 친구들끼리 문제가 있고 가족에서 문제가 있을 때 초등학생끼리 대화를 하는 것보다 고등학생, 대학생과 대화를 해보면 지나보니까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지나봤을 때 그때의 경험은 이런 식으로 접근했더라면 훨씬 쉬웠을 것 같아. 이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물론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비슷한 상황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나와 기질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공감을 해주는 데는 더 좋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반응이 비슷한 사람이니까 공감을 얻고 싶다면 그게 맞지만, 내가 정말 이걸 뭔가 바꿔보고 싶다, 해결해보고 싶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변화를 주고 싶다면 나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제3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 그리고 공부를 좀 해본 사람에게, 상담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상담을 받는 게 정답이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거다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의 고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한번 추천드리는 게 이 설문지인데요. 저는 웬만해서 설문지 이렇게 응답을 할 때 여기에서 이 번호를 찍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오픈된 문항이에요. 그래서 앞부분 문장을 보고 뒷부분을 완성하는, 내가 처음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뒤에 떠오르는 문장, 그거를 솔직하게 작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점점 문항들이 뒤로 갈수록 맞아, 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지, 이걸 보니까 이 생각이 나네? 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치는 것보다 종이에 펜으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직접 이렇게 써보면 내가 이런 마인드가 있었구나, 내가 잊고 지냈는데 나의 가치관에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좀 이런 정리가 되실 것 같아서, 물론 이거는 상담을 하는 목적이긴 한데 꼭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이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었나?
아, 내가 문제가 이런 데에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할 때에도 이 문항들을 보면서 약간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편하고는 전혀 문제 없는데? 그거 작성한 거 보니까 남편하고 사이 좋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하고 뭔가 갈등이 있어요? 뭐 남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깊이 있게 좁혀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 크다라면 어떻게 하면 그 불안함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아마 그런 대화를 유도해 가실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집단 상담하는 장면 많이 나오죠. 사실 상담은 정말 그냥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우울증도 쉽게 걸리는 거고,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 감정이 안 좋을 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 센터들이 많아지고 있고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물론 큰 비용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나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지역자치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검색해보시고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상담센터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이 건강한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죠. 상담센터에 가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면 우리 피부 관리하는 것처럼 마음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내 마음의 정리된 상태? 내 마음에 어디에 뾰루지가 났는지, 내 마음에 어디에 트러블이 생겼는지 그거를 잘 케어하시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만족도 높은 나날들,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상담받으러 갔을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롤플레잉이었어요. 그분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좀 저는 뭐 연기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 말투나 내 생각이 좀 더 정돈이 되어서 나오고, 실제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이분한테 롤플레잉 했던 것처럼 좀 더 차분하게 잘 얘기해야겠다 이런 연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이럴 때 친한 친구랑 같이 롤플레잉을 해보세요. 그 롤플레잉 하는 상대가 실제 사람하고 반응이 다르고 연기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입 밖으로 직접 말을 꺼내보는 것과 생각만 하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어렵다, 나는 그렇게 솔직하게 속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라면 그 롤플레잉을 이렇게 핸드폰 켜놓고 녹화 버튼 누르고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면접 준비할 때 저는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제 말버릇에 뭐가 잘못됐구나, 제 표정, 말투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병신 같아서 녹화하기 싫어요. 물론 이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더 개선을 해나간 경우이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녹화 버튼 누르고 롤플레잉 해보시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흥분을 하고 처음에는 눈물이 날 수 있지만 자꾸 해보면 좀 더 차분하게 내가 원하는 말을 당신의 이런 점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거를 좀 더 내려놓으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뭔가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싫은 말을 했을 때 좀 더 차분하고 정돈된 말투로 그냥 그 사람은 로봇이다, 기계다 라고 생각하고 나도 기계적인 반응을 내뱉는 거를 좀 더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담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한 경우에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서로가 화가 날 땐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된다, 서로가 예민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된다, 이런 말은 피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들을 상담사께서 많이 도와주고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주니까 부부싸움이 확 줄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미움만 가득해지기 전에 사랑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서로 싸우는 그 포인트들을 줄여나가면 훨씬 현명하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특히 그냥 얘기하다 보면 의도한 게 아닌데 너무 싸우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둘이 얘기하면은 결국 안 좋게 끝난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개선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들 때 어떤 식으로 나를 케어해주면 될지를 알게 되고,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응대하면 훨씬 덜 힘들지, 그런 해결책들을, 나의 돌파구들, 나의 도피처, 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는 것도 힘드니까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내 마음이 정리되고 조금 더 방법들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만 이렇게 비싸고 좋은 상담 받아봐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그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혹시나 제가 다녀왔던 곳이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곳이고요. 거를 해주신 분은 70대에 머리가 하얀, 굉장히 이 일을 오래 하신 분이어서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 상담해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상담의 질이 많이 달라지긴 할 거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댓글로 정보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같은 거에 관심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러기에는 힘드니까 내 삶은 왜 이래, 내 일상은 왜 이렇고 내 처지는 왜 이렇지, 이렇게 비관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발전적으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즐거운 생각 많이 하시고, 제 영상들 보시면서 좀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좀 더 통찰력을 키워보시면 훨씬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도움 되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